예, 장관님, 정책기획위원회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위원회 아시죠? 예. 정책기획위원회가 보니까 정원이 정책기획위원회는 33명인데 산하에 특위가 3개가 있는데 거기가 합쳐서 83명입니다. 2배 반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산도 보니까 2019년도 예산 정부 예산안에 보니까 정책기획위원회가 45억인데 사실 재정특위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2개인데 어쨌든 3개 특위 합쳐서 64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뭐 정책기획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까? 다만 이제 거기서 지금 이 과제 자체가 워낙 만만치 않은 현안 과제가 2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신남방정책특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아세안을 상대로 한 이 동남아 국가와의 어떤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거고. 장관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특위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내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기획위원회에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임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과도 있단 말이죠. 네네. 분과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상 특위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이렇게 배꼽이 더 큰 그런 특위를 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거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특위 같으면은 지난번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가 일자리 대참사를 겪고 나는데 경질됐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규정상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지금 분과에 들어가 있는 분과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보면 성향들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 정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에 대한 어떤 보원 인사 차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사업 추진비하고 직책 수행 경비만 지금 집행이 되고 다른 일반 사업은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책 수행 경비만 가져갔다는 것은 홍장표 위원장에 대한 어떤 위인설관식 특위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특위를 조금 이렇게 팀을 짜는 그런 과정이어서 아직까지 아마 활동비 지출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한 10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보온이라든가 코드인사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논의를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같은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견해가 있는 국민 대다수와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협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한 분들도 많아요. 민주당이 20년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에 위엄과 감동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도 지금 분과위원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 불편 신고 앱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오늘 업무 계획에 보시면 웹사이트 통폐합을 하고 총량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계획도 나와 있는 반면에 92만 8천 건에 해당되는 신고가 전국에서 국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겨우 26%에 해당되는 24만 5천 건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울산하고 충남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사실상 전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는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걸 왜 운영하느냐? 폐지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과태료 징수율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분명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만 건이 넘는 그런 구체적인 또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주로는 이제 아마 불법 주차, 정차에 관한 그런 아마 주민들 민원들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좀 집행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의원님 이건 뭐 좀 더 아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5년 동안 부가 건수가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이 알다시피 이게 참 이 부가라는 문제에서 얘는 그러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관들 중에서 좀 생각이 다양하게 그거 하지 그랬냐 그러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무슨 그 정책기획위원회를 뭐 코드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양한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 가지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썩는다고 썼겠는데 의원님한테 의원님 지적하신 또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가 적어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철학과 어떤 국정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야 그 정책기획위원회가 같이 활발한 토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